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의 대표 노준규입니다. 제가 태성을 소개해 드린 지가 벌써 개월수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5월부터 제가 태성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가는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주가는 많이 올라 있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도 큰 폭의 상승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태성이 드디어 이제 신공장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태성이 정부의 정책지원금 대상 회사로 선정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지금 복싱과 바둑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싱은 체급별로 게임을 하잖아요.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라이트급은 라이트급대로. 만약에 헤비급과 라이트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된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겠지요. 바둑도 역시 실력 차가 있게 되면 핸디를 주는 이런 게임이지 않습니까? 9단 실력자와 9급 실력자가 그냥 맞붙는다면 대단히 공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핸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은 공정한 시장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증시에서 수익을 내기가 몹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면 여러 측면에서 옳으신 말씀이죠.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 인력도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정보도 개인보다는 많고 빠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기관과 이렇게 맞붙는 이 게임은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맞붙을 때 개인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는 어떤 그 매수에 제한이 걸려 있는 조건들이 대단히 까다롭게 많이 있지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이 너무 빈약한 회사도 매수하기가 어렵고요. 적자 기업도 역시 매수하는데 한계점이 있고요. 또 시가총액이 너무 적어도 매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증명된 회사는 매출이 적거나 또는 적자 기업이더라도 매수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FDA의 뭐 임상이 통과가 됐다. 뭐 또 전임상, 본임상의 단계가 통과가 되거나 이럴 때는 기관 투자자도 적자나 매출액이 적을지라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아주 빅 M&A가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도 역시 기관 투자자는 그와 관계없이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조건의 기관 투자자는 매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는 풍문이나 뉴스를 가지고 매입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선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인식되고 숫자로 찍힐 때는 이미 주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 살 수 없는 상황일 때 개인은 얼마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는 매집을 하게 되면 바로 전산에 드러나지요. 자, 그래서 기관과 개인이 주식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한 기관 투자자는 매출과 이익이 실현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매수를 한다 치면 개인은 저가에 사서
고가의 기관과 외국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사실상. 그래서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개인이 기관 못지않게 대단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성의 천안 신공장 기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9월 달에 저는 태성의 신공장 기공식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지를 매입하고 9월 달에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설계, 중간 설계, 심의, 허가 이 단계를 거칠 텐데, 기본 설계는 한 1개월이면 될 것이고 실시 설계는 한 3개월 정도면 끝날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2025년도 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는 아마 공장 착공, 기공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바로 신공장 조감도 보고 계시잖아요. 기공식은 2월 21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지역 정치인도 초청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초청을 하고, 천안시장도 초청을 하고, 또 여러분이 다 관심사항이신 중국의 C사, 전국의 B사 등 이렇게 좀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기공식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태성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요란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 해서 내실 위주로, 실리 위주로 기공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공식에 중요 인사들이 오십니다. 중국의 복합동박 소재 회사들이 한 20여 개 있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복합동박 소재 회사 중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I사가 아마 이번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을까. 중국의 복합동박 소재에서 7위를 한다고 하니까 뭐 조그만한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중견그룹입니다. 대단히 큰 회사가 오고요. 아마 그 회사는 태성의 복합동박을 한 134대 정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글라스키판 회사도 참석을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에요, Y사인데요, 알박 회사. 지금 우리 동도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리도금. 그런데 알루미늄 박 회사도 아마 이번에 기공식 때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동박과 알박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알박 회사가 태성에 온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요 그룹 인사도 이제 참석할 텐데, 특이한 사항은 국내 그룹사 중에서 복합동박 소재의 진출을 지금 구상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인사도 아마 참석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그룹은 태성의 복합동박을 도입을 해서 이제 복합동박 소재를 할 텐데, 소재 산업에 진출할 때 아주 대대적인 아마 언론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태성의 천안 신공장이 드디어 2월 21일 오후 3시에 천안에서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 대상 기업에 태성이 선정됐는가라고 하는 이슈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벌써 한 20년이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국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국내에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부동산 값도 대단히 폭등을 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말할 것 없이 중소기업까지 저렴한 시장을 찾아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제조업이 붕괴 직전에 있다,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해외로 나간 회사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태성은 그 중국에 있는 태성의 공장 중에 동관태성과기유한공사라고 하는 공장을 작년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에 신공장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해외에 나갔던 공장을 청산하고 신공장을 국내에 돌아와서 신축한다. 어떻습니까?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이 태성이 딱 해당하지 않나요? 저는 이미 선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과 올 초에 태성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될 회사는 어떻게 해도 잘 되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원 사업의 핵심 중에 국내로 돌아와서 투자 비용, 공장을 짓는 어떤 투자 비용이나 설비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혜택이 또 있는 것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공장을 이렇게 짓게 되게 되면 건축비도 들어갈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투자 금액 및 설비 이전 금액의 11%에서 50%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업장당 약 300억 이내, 그리고 기업당 600억 이내를 국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7년간 법인세 100%, 그리고 3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한다. 대단히 엄청난 그 혜택이죠.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공장의 신축 회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외 기업, 해외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있을 때의 지원의 비율은 11%에서 5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태성의 증축, 신축하는 그 비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40억입니다. 대단히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까지를 지원받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추측하기를 20 내지 25%는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지원 금액은 168억에서 210억 정도를 태성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돈은 대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환의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68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미니멈 아주 보수적으로 168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168억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 작년에 태성은 2023년도 300억 매출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60억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입니다. 영업이익률 10%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약 168억을 영업이익을 내려면 매출을 1680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 얼추 태성이 3년 영업해서 영업이익을 낼 금액을 올해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는 저 금액을 일시에 주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공장 착공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뭐 20, 30% 주고요.
또 뭐 기성에 따라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뭐 40% 진척이 될 때 또 몇 프로 주고 또 80% 진척이 될 때 또 몇 프로 주고 완공될 때 몇 프로 이렇게 돼서 7월 말까지는 저 168억 정도 이상은 태성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큰 행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성이 지금 약 168억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번에 168억을 이제 받는다란 전제를 깔고 요번에 증자 납입금이 한 850억 정도는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 10날, 11일, 12일 다음 주 월화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성에게. 지금 현재는 1차 발행가가 18,590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다음 주 월화수 3일간의 주가에 따라서 발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발행가가 만약에 뭐 2,000원, 4,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태성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대단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약 168억의 국비 지원금에 추가적인 돈이 한 뭐 100억, 200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단히 태성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한 200억이 추가로 납입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68억에다가 200억을 플러스하면 약 368억. 368억의 돈은 우수한 인재를 추가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불필요한 그 비용을 청산할 수도 있고요. 부채 같은 걸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서둘러서 돈이 이렇게 한 300억 이상의 돈이 생긴다면 원래 계획은 2026년, 2027년 정도 가서 추가 증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돈이 추가적인 돈이 생긴다면 아마 올해 안에 추가적인 증설 아마 지금 실시 그 설계를 수정을 했으라도 아마 올해 안에 증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그 조감도 보시면 A동, B동 중에서 B동의 옥상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 돌출된 부분은 사실은 4층, 6층, 8층 이렇게 증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위로 옥상 위로 뽑은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다음 주 월화수의 주가에 따라서 태성에게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설사 실권이 난다 할지라도 주간증권사에서 100%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태성에게 증자 대금이 들어가는 비율은 100% 납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태성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미니멈 뭐 168억에서 2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미니멈으로 정부 정책 지원금을 168억을 받는다 하고요. 지금 확정된 금액은 대략 얼추 850억 정도 확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의 주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태성은 1,000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복합동박이나 글라스 엣징기를 일단 논외로 하고 태성의 자산 가치는 대단히 훌륭해지고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를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복합동박이나 글라스 엣징기가 가세한다면 주가는 아주 큰 단계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태성의 기공식과 또 정부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그리고요. 몇몇 분들이 3월 말 정도에 정부가 공매도 제한을 이제 해제를 하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뭐 괜찮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태성은 거의 공매도가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금지 기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구조적으로 성장 주식에 공매를 치는 행위는 그 기관이 대단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금양이나 에코프로 등에서 공매도를 많이 쳐서 마지막에 숏 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서 10배, 20배, 30배, 40배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여러분은 목격하셨습니다. 따라서 태성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공매도를 치는 행위는 주가 급등의 빌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계좌가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여러분도 모르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 대차 거래 체크를 좀 풀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성의 주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매출에 대해서는 2월 달에 나올지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저희 한국금융분석원에 회원 가입하시고요. 일정의 비용을 지출하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URL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태성의 기공식과 정부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